오늘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이가 빠진 부위에 턱뼈에 금속 나사를 박아서 원래 치아에 심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면도 회복시켜주는 치과 인공 대체물입니다. 현재 상실된 치아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식으로 심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해서 제2의 영구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는 70년 전에 스웨덴의 브레네막에 의해 시작된 후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것은 30년 이상이며 현재 국산 임플란트가 약 90%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에서 보험 임플란트 시술 건수는 2018년 84만 건으로 임플란트 시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이 검증된 치과 보철 수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치과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뼈 속에 심는 치과 보철 술식입니다.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화력이 높으며 뼈와 잘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의 못을 박는 것과 유사하지만 제거 가능한 못과 달리 티타늄 인공 치근이 뼈에 한번 붙게 되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골융압 또는 골유착이라고 부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 연결기둥, 도제관 상부 보철물, 연결 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기간. 뼈 속에 인공치근을 심으면 뼈와 심겨진 인공치근이 서로 단단하게 붙기까지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임플란트가 심겨진 부위의 뼈 상태와 나이, 전신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면골인 상악은 4 내지 6개월, 치밀골인 하악은 2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 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 3개월에서 4개월이 추가됩니다. 치료의 적응증, 충치, 잇몸병, 사고, 선천적으로 치아 상실이 생긴 경우 1. 상실된 부위 인접 자연 치아를 다듬게 하지 않고 치아가 없는 부분만 치료를 원할 경우 2. 최후방 마지막 어금니가 빠져버리지 보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시마다 빼고 끼어야 하는 틀니가 불편하여 고정식 보철물로 바꾸고 싶은 경우 4. 완전 틀니 일부는 고정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부분 틀니로 바꾸고 싶은 경우 5. 완전 틀니의 유지와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틀니 아래쪽에서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 관련 검사 전신 질환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대한 확인 1. 대사 질환 여부 고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 관련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당뇨병은 상처가 아무는 데 방해 요소가 되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2.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약물 복용이나 주사, 골괴사를 일으키고 뼈와 임플란트 융합을 방해합니다. 최소 6개월간 복용 중단 후 시술합니다. 3. 흡연. 금연이 필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흡연이 임플란트 실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계획 1. 구강 내 검사 치과 의사가 직접 구강 상태를 검사하고 충치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 미리 치료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깨끗한 구강 환경을 준비합니다. 2. 방사선 영상 검사 3차원 영상을 보는 치과용 컴퓨터 단층 촬영, CT, 치과 파노라마 영상, 구내 방사선 영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뼈 밀도와 두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인상을 본을 떠서 치아, 모형을 제작하여 위아래 교합을 확인합니다. 4. 디지털 치과의학. 최근엔 디지털 CAD, 캠을 이용한 디지털 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부르며 치아에 본을 떼지 않고 구강 내를 스캔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가상 진단 모델을 제작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하여 시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요구와 기대,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할 부위의 뼈 이식 필요성 여부, 인공치근 종류, 크기 길이, 개수를 결정합니다. 치료 방법 1. 골 유도 재생술 뼈의 양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골 이식을 통해 뼈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골 이식제는 흡수되고 그 자리에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즉, 골 이식제는 본인의 뼈가 만들어지는데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골 이식제로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이 있습니다. 부분 마취 후에 잇몸을 절개하고 안의 염증을 제거한 다음 염증을 제거한 곳에 골 이식제를 넣고 봉합합니다. 골 이식은 임플란트 수술 전에 흔히 하는 술식으로 골 이식하지 않는 임플란트 치료와 성공률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됩니다. 2. 1차 수술. 부분 마취 후에 치근에 해당되는 인공 치근을 골 내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골조직을 노출시킨 다음 인공 치근을 삽입한 후에 잇몸을 봉합합니다. 손상을 최소로 합니다. 3. 2차 수술. 1차 수술한 부위를 절개하여 나사를 노출시킨 다음 기둥을 연결하고 상부 보철치아 제작을 위한 본을 뜹니다. 최적의 보철물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보철물의 모양이 위생관리가 용이하게 제작됩니다. 4. 상부 보철물의 접착. 상부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치과용 시멘트나 연결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5. 교합 조정. 맞물리는 반대 치아와의 접촉을 원활히 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 유형. 1. 단일치, 다수치 임플란트. 2. 즉시 임플란트. 치료 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 1. 수술 직후 초기의 합병증. 1. 부종, 통증, 개고 제한. 수술 후 흔히 부종, 통증 또는 개고 제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종이나 부기는 보통 수술 후 48시간에 가장 심하고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 후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하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출혈.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출혈은 부위를 찾아서 압박하거나 지혈제를 사용합니다. 3. 인접치아의 손상. 인공치근의 각도가 잘못되거나 인접치아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옆치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감각 이상. 아래턱뼈 시술 시 신경관에 손상이 생긴 경우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은 인공치근을 제거하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을 복용합니다. 5. 상악동 천공과 감염으로 인한 상악동염. 위턱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상악동염이 있었던 경우에 상악동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악동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복용을 합니다. 2. 수술 후 합병증. 1. 골유착 실패. 수술 직후 감염. 1차 수술 후 불량한 위생관리. 흡연, 임플란트 시술 직후 강한 힘을 주었을 때 기존 뼈의 밀도가 약한 경우 등이 원인입니다. 2. 고정체 혹은 상부 보철물 파절. 흡연,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선호하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씹는 힘이 보철물을 통해 뼈 속의 임플란트에 전달되어 심겨진 임플란트나 보철물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파손되면 보철물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해야 하며 고정하는 나사가 풀리면 그 나사를 다시 조여주거나 새로운 나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뼈 속에 있는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움으로 부러진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임플란트 주위염. 흡연을 하거나 양치질이 잘 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지지하면서 인공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생기다가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뼈에 치주염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자연치아 보다 더 빠르고 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 관리. 치료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 과도한 씹는 힘 피하기, 정기적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위생 관리. 임플란트 치아도 자연 치아처럼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부위에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은 한 번 시작되면 치주염보다 골팍의 속도가 빠르고 느끼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이 잇몸 질환인 것처럼 새로운 임플란트 치아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의 구강 위생용품 사용이 필수입니다. 2. 임플란트의 과도한 힘은 피해야 하며 특히 처음 1년간은 임플란트 주위뼈가 단단해지고 안정되는 시기이므로 부드러운 것부터 씹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물론 자연 치아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쪽을 고루 사용하여야 과도한 힘이 임플란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이를 가는 습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이를 악무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으면 치과 의사와 상의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치아가 없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게 되면 초기에는 혀나 뺨을 씹을 수도 있고 맞물리는 치아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받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에서 2개월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치료 완료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치료합니다. 2. 변화된 교합 상태 확인 후 교합 조정을 합니다. 3.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의 제거 후 소독합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관련 보험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환자에서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 인정 2개에 포함되지 않아 재시술이 1회 가능합니다. 2. 본인 부담금은 치료비의 30%입니다. 3. 부분 무치약 환자에 대하여 분리형 시술 재료를 사용한 경우만 보험이 인정됩니다. 인공치근과 상부 보철이 한 개로 연결된 일체형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비귀금속 도제관 보철 치료만 보험이 되며 지르코니아와 금 도제관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5. 진단 및 치료 계획, 수술, 보철 치료까지 3단계의 각 단계별로 보험 급여가 정해지므로 치료 중에 치과 이동도 가능합니다. 3단계 보철 치료 이전 진료가 중단되면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6. 골 이식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치료한 지 3개월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동일한 병원에서는 진찰료만 지불해도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임플란트 주의험이나 임플란트 제거술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면 보철 치료와 관련된 처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